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민윤기 치료센터 음악 기반 치료 프로그램 세브란스 마인드 밴드 이야기를 할 저는 뭐 제 이름이 나와 있지만 저 이름보다는 그냥 건우 엄마가 편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이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아이였고 저희 아이는 그 오건우라고 하고요.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저희는 장애 진단까지 받아서 장애 뭐 급수로 따지면 2급 중증 장애이고 지금 나이는 12살. 지금 학교 그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.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 도움반 다니고 있습니다. 저희 학교는 그래도 좀 좋아서 저학년, 고학년이 나눠져 있는 그 반을 다니고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뭐 그런 아이들을 두시거나 형제 자매 두신 분들이실 텐데 뭐 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마인드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는 저희는 처음 진단을 청근한 교수님한테 받았었고 그 5살 때부터 이제 진료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. 계속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음악에 관련된 건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클라리넷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래되진 않았고 근데 지속적으로 피아노나 그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런 이유로 어쨌든 마인드 밴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도 마인드 밴드가 그 초등부가 하나 있었고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은 중고등부에서 참여를 했었던 김원우의 엄마이고요. 저희 원우는 마찬가지로 그 자폐성 2급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여러 치료를 많이 했었었는데요. 그 치료 중에 그러니까 저희 원우가 제일 좀 어려웠던 게 말이 많이 늦어가지고 말보다는 허밍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는 음악 치료를 좀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치료 중에 음악 치료를 좀 빠르게 시작했었던 케이스였고 부는 악기들 위주로 발화를 좀 유도해 볼까 싶어서 리코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부는 악기들로 하나하나 악기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색소폰을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드림이드 앙상블 교육생 한 다음에 지금 그 신한은행 그 솔레미오 연주단 발단장 연주단에서 지금 교육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막 되게 막 실력이 대단하고 전문 연주자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. 음악 치료를 이제 오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브란스 그러니까 사실 병원을 다니긴 했는데 원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라 이런 좀 시기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음악 치료와 그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마인드 밴드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영상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시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시면. 네. 네,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화면이 더 쉬우실 텐데 저렇게 그 마인드 밴드가 시작이 된 거가 혹시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BTS의 방탄소년단의
학교 슈가 씨가 50억을 기부하시면서 세브란스에서 시작된 걸로,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세브란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단원이니까 저희가 그런 걸 바탕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일기를 시작할 때 민윤기 씨가 엄청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. 그러고 뭐 여기에 이제 계시는 건 오프 더 레코드로 뭐 저희가 말할 수 있지만 거의 토요일마다 저희가 거의 한 12번 이상의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민윤기 씨가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고,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. 그냥 아이들한테는 그냥 민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러고 정말로 끝까지도 나중에 사진을 찍어도 그 사람이 BTS인지 누군지 끝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냥 저희한테도 그냥 민 선생님으로, 그리고 교육할 때는 저희가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어쨌든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그 연세대 대강당에서 저희가 그 연주를 했습니다. 아까 뒤에 연주 다른 친구들 얼굴 나오는 게 좀 그래서 약간 확대를 해서 저희 아이만 이제 찍었지만, 그게 뭐 나중에도 차차 얘기 들으겠지만 참 이게 그 마인드 밴드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연주에 올라가서 그 이후까지가 굉장히 참 되게 감동적인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네. 그 민 선생님을 저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도 전혀 몰라서 마지막에 편지를 써보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아이들이 편지를 썼던 그 기억도 재밌었고요. 저희는 그 이렇게 교육을 토요일마다 모여서 진행을 한 후에 아까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멋진 공연을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뭐 이따 같이 나누겠지만 그 느꼈던 바들이 되게 많았었고, 이제 저희 경우에는 그 원우가, 그러니까 아마 여기 성인기에 다다른 분의 어머니가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막 치료랑 막 이런 것들에 정말 올인을 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중학교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부모들도 다 많이 지쳐 있고,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좀 한계를 느끼기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점을 지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시기에 원우도 사춘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었고,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위탁학교로 이제 그 이렇게 통합으로 학교를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위탁학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결국 그 이런 음악이라는 것이,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제 진학이나 이런 자립에 대한 고민들로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약간 좀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걸 잘해서 이걸 취업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 또 되게 힘든 마음이 들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약간 음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전처럼 치료나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처럼 같이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좀 너무 간절해져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점에 저는 이번에 이제 마인드 밴드를 하면서 특히 제일 좋았었던 건 저희가 1박 2일 그 음악 캠프를 같이 갔었는데, 이 세브란스 의료진 선생님들, 그러니까 치료사 선생님, 그다음에 저희 그 의사 선생님들 다 같이 함께 해주셔, 간호사 선생님들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음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치료의 관점으로 되게 다양한 발견들을 해주시는 건 거예요.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원우를 지켜봐 주시면서 제가 이제 약간 지쳐서 놓쳤던 부분들, 약간 이제 더 이상 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들 다시금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,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음악을 한다, 공연을 한다, 뭐 취업을 한다, 막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걸 하는 즐기는 과정 속에서 치료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는 게 저는 마인드 밴드가 되게 다른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 시간 속에서 저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원우에 대해서 좀 치료적인 관점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씩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었었고, 그 시간들 덕분에 조금 가족들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긍정의 에너지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또 좋은 그 계기들 덕분에 이제 지금 또 어렵게 취업까지 또 가게 됐던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그 기점에서 저희에게는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되었었습니다. 네. 그 사실 이게 음악 기반의
그 사회성 치료라고 지금 그 원래 마인드 밴드의 그 명명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굉장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 처음에는 받아들여졌다가 실제로 이 활동을 하면서 아 이게 사실 치료적으로는 음악 치료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사실 그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 슈가 씨가 이렇게 기부하게 된 계기가 그 슈가 씨는 어쨌든 음악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근데 이 음악 치료가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자기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좋은 의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거 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뭐 다들 지금 그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다 여기 계시겠지만 그 사회성이란 게 뭐 길러지거나 또는 한 번에 좋아지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폐 스펙트럼인 거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들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모여서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연주라든지 우리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지만 너무 좋았던 게 아까도 저희 아이 보셨지만 저희 아이 트라이앵글 한 거잖아요. 이게 박자를 맞추고 친구들과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저희가 뭐 지금 많은 치료가 있지만 ABA 치료의 또 기반이 굉장히 스몰 스텝으로 여러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게 또 음악 치료 안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고 그러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에 그 연주의 날에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건 저희 아이는 그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다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. 과연 사실은 잘할 수 있을까는 둘째 문제고 무대에 서서 그냥 이거를 그냥 완수할 수 있을까? 뛰쳐나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거기에서 뭐 알겠지만 제가 맨날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거기서 또 뒤집어져 가지고 또 정말 또 어떻게 또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막 모든 부모님들이 그 약간 그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결과는 정말 전혀 반대였고 뭐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아이가 그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이런 거에 대한 너무나 그 자아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이거를 끝냈다, 해냈다. 그리고 그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표정으로 막 그 저희 아이가 아까 짧은 영상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 제일 끝에 보면 막 저를 막 엄마 찾는 거예요. 저한테 이렇게 자기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눈물이 막 흘렀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그때 사실은 이제 여기 세브란스 관계자분께지만 연세대 대강당이 되게 커요. 거기가 다 차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비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뭐 저도 뭐 직업이 SBS의 PD이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아미의 가장 큰 정말 바로 다 팔렸고 전 세계의 사람 그러니까 재미있었던 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은 외국인이셨어요. 외국인들이 와서 너무 그거를 즐겨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나왔는데 연예인처럼 그 다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 동남아 분들이 그 사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뿌듯하게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효과라는 게 그 끝까지 이제 가더라고요. 진짜 아미의 힘을 저희가 정말 느꼈는데 저는 또 그 관객이 너무 감사했었던 게 저희가 막 그 연주단의 어떤 공연으로 따지면 막 그렇게 고퀄리티 공연인 건 절대 아니었어요. 물론 그 BTS 그 밴드 분들이 또 도움을 또 너무 잘 주셔서 그 굉장히 좀 그럴싸한 공연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뭐 트라이앵글을 친다던가
저희 원우 같은 경우에는 첫 곡부터는 잘했는데 점점 무대 공포증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애가 갑자기 점점 얼어가지고 좀 소화를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, 근데 그런 그 미숙한 모습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열려 계신 거예요, 객석들이. 그래서 막 실수를 하거나 막 등퇴장이 막 꼬였거나 뭐 약간 연주를 안 하고 막 몸을 흔들고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되게 크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쳐 주셨고,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 SNS에 남겨주신 글들을 보면 그냥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따뜻했다라고들 얘기를 해주셔서, 그래서 제가 되게 위안을 저도 많이 받았고, 자신감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이거는 음악을 너무 잘해야 돼라는 그 스트레스를 항상 갖고 있었는데, 이게 혹시 민폐가 아닌가?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주지 못하고 이 무대를 방해하는 게 아닐까? 여기에 우리 애를 내보내는 건 너무 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마음에 되게 작아져 있었는데, 그 객석의 반응과 그 SNS에서 그것들을 다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이 진짜 큰 용기가 됐었고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그 물론 저도 엔터사에 있긴 하지만 그 슈가 씨의 어떤 이런 작지 않죠? 큰 시작이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되게 큰 영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서,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아티스트들한테도 되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너무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,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그 1박 2일 캠프도 너무 좋았고, 사실 이 저희가 그 연령대가 되게 다양했어요. 막 7살 친구부터 지금 뭐 원우처럼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인 친구까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도 되게 다양하셨어요. 그래서 항상 이제 토요일마다 그 대기 공간에 모여서 뭐 어느 치료실 앞에 대기실이랑 똑같지만, 근데 이제 그 워낙 다양한 연령대 그 아이들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누는 정보들이나 이야기들,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위안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일단 너무 좋았었고, 그게 이어져서 저희가 이제 뮤직 캠프 때 그 부모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, 의료진과 같이 부모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, 원래 되게 그 시간을 짧게 잡았었다가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. 한 분 한 분 거의 간증 시간처럼 이어져서 그 거의 막 밤늦게까지 막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같이 서로 위로도 해주기도 하면서 했었던,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.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다는 게 너무너무 또 좋은 점이었어요. 아시겠지만 그 이제 또 초등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? 중학교를 키우는 분들은 고등학교 어떻게 될까? 그리고 저 역시도 뭐 그래, 의무 교육은 이 안에 있겠지만 우리 애가 성인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? 뭐 누구를 보면 뭐 대학도 가기도 하는데 대학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?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늘 그 물음표,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, 그 자리에서 다양한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이런 제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들도 그냥 그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돼요. 뭐 그거는 뭐 포기하면 돼요.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되게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, 사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저희는 특히 아이들에게 너무 매몰돼 있으니까 제가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또 더 걱정을 했나 싶기도 하고, 그런 얘기들을 그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이제 부모님들이, 사실 아까 민윤기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셔도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저희가 진짜 신경이 못 쓸 정도로 저희들끼리 매일 그 일주일 또는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, 뭐 또 이번 주에 또 저희 애가 학교에서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. 저희 애가 센터에서 이렇게 또 난리 부르스를 했습니다가 그 막연히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제 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들을 같이 또 나누니까,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끼리의 이 치유, 그 연대가 된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위로였어요. 네. 되게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지금 저희 아들 둘이거든요. 저희 큰 아들이 발달장애이고 저희 둘째가 지금 저기 비장애 영재로 봉사 오늘 와 있는데, 사실 이제 이 문주 PD도 건우맘도 그
큰애가 이제 비장애 형제고 이제 둘째가 장애 형제인데 어느 날 막 울면서 온 거예요. 토요일 아침에 막 큰애가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우리 둘째 사춘기 올 때랑 똑같은데 그거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라고 얘기했더니 가서 봤더니 정말 그랬었던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냥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그냥 저는 그 앞서 이 마인드 밴드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사회성이 문제가 제일 큰 자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성인이 될수록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아이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,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붙여줄까.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친구를 사귀고 본인이 스스로 그 친구들을 관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떠났을 때 이 가족 아닌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의 어떤 모임 집단이 몇 개는 좀 있어야지 삶이 좀 그래도 재밌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려면 결국 어떤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즐길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하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음악이 모두가 다 전문 연주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직장인들 그냥 밴드 모임 하듯이 뭐 교회에서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음악을 연주를 하듯이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하모니카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음악을 접근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조금 지속시켜 갈 수 있다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삶이 풍성해지고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인드 밴드는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치료와 함께 길을 좀 터주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번에는 음악이지만 다음에는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뭔가 다음에는 뭐 다른 어떤 장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해 주셔서 왜냐면 모두가 다 음악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떤 데는 그냥 뭐 탁구 모임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민윤기 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장르의 확장성에 더 힘써 주십사 좀 저는 부탁드리고 싶기는 하고요. 그런 부분에 가장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뭐 그 여기가 어쨌든 지금 세브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지금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료적으로 또는 이게 어쨌든 그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저희가 접목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었어요. 이렇게 저희도 그 전에 뭐 피아노를 음악 치료라는 이름으로 배워보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게 그냥 뭐 소근육이 좀 좋아져요. 그래서 뭐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밴드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간호사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의료진이 다 계시다 보니까 그 어떤 똑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그 저희들한테 피드백 주시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그거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시도들이 쌓여서 이제 앞으로 그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그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, 간호사 선생님, 치료사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 하이브 쪽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. 그쪽 뭐 매니저 분도 오시고 밴드 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학부모들도 되게 다양했고 아이들도 연령이 다양하고 뭐 약간 이렇게 굉장히 각기 다른 그러니까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시니까 저는 결국 이 오티즘 엑스포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연대의 힘 아니고서는 저희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렇게 공간이 되고 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비전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각자 저희는 지금 다 점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연대의 힘에 대한 고민들을 이 발달장애 가족들은 항상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그 학부모들은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초중고 이제 특수반 어머니들은 계속 어쨌든 학교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이 고민을 해 나가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지역 기반으로 그
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국 설립을 했어요.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. 근데 그 설립하는 과정이 한 5년 정도,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엄마들끼리, 더군다나 저희 아이들 키우는 경우들은 경력 단절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머리 맞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 5년 정도의 과정이 있었는데, 그때 저희한테 큰 그 전환점을 표현 좀 그렇지만 그랬던 이유가, 저희 그 모임의 한 아이의 구심점이 됐었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투병을 하시다가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,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막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었는데,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희 엄마들끼리 마을이 이 아이는 책임져 줘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같이 얘를 책임져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, 사실 이제 아직 작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하모니카, 그러니까 아까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인드 밴드의 되게 시작 단계인데, 같이 이제 하모니카도 불고 있고요, 같이 파크 골프도 치고 있고요. 근데 아직 많이 갈 길은 멀지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봐왔던 친구들이니까 서로 대화도 안 돼요. 근데도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길이 뭘까? 아마 여기 지금 부스에 와 계신 분들이 저희의 미래일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 연대의 힘을 찾아서 계속 주변의 분들과 저희가 연결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또 그런 그 분명히 손을 잡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, 근데 손을 잡고 나아갈 때까지가 좀 어렵더라고요. 아까 저희 5년 걸렸고 지금도 뭐 힘들긴 한데,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면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계속 지켜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,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마인드 밴드 역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을 오래 치료하셨던 의료진의 입장에서 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우리가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되지? 그 고민을 하시면서 이 마인드 밴드와 이렇게 나아가고 계시다고 민윤기 센터에서 계속 고민하는 방향성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곳들과 저희가 계속 연대하면서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커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커가면서 이게 누구랑 함께 살아가고, 그리고 뭐 부모님들 맨날 저희들 늘 약간 클리셰처럼 나오는 말 있잖아요.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하고, 이 클리셰에 하면 다들 너무 마음이 쿵 떨어지고 하는데, 저는 또 저보다 앞서가는 그 마인드 밴드를 통해서 만났던 또 그 예지 PD처럼 그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성인기에 키우시는 분이 또 이렇게 너섬 그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그 어릴 때부터 그 여의도 기반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또 다른 모임들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막연하게 나도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같이 학교 다니고 했던 이 친구들이 점점점 같이 커가면서 또 무언가를 어쨌든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약간 씨앗 같은 희망을 받으면서 또 힘을 얻고, 아까 계속 연대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근거를 또 세브란스 마인드 밴드에서 또 보여주셨고, 왜냐하면 사실 세브란스는 그냥 병원이었잖아요. 그냥 저희가 치료받고 뭐 또 대학병원 치료 다 아시잖아요. 그 저희 진짜 다들 머릿속에 남는 건 기다림밖에 없었는데, 그 기다림을 넘어선 정말 이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 아이들의 미래와 더 그 정말 그 넘어서인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고, 그 의미에 저희가 또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저희가 또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또 살아갈 이유인 것 같아요. 굳이 찾자면. 그 시작이 되신 우리 정근아 교수님이 뒤에 교수님이 여기 계시네요. 교수님 와서 한마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마무리라서. 네, 마무리라서. 왜냐하면 이 마인드 밴드를 만들게 된 또 가장 지금 저쪽에서 상담을 하고 와가지고 막 이제 왔는데 뭐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? 네. 아이고. 네. 뭐 뭐라고 말해야 되지? 마무리 엔딩 멘트. 마인드 밴드가 어쨌든 치료를 넘어서 네. 큰 연대의 어떤 공간이
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. 그래서 우리 조 PD님, 예지 PD님이 처음에 론칭할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.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진짜 중요하잖아요. 처음엔 되게 막막했고 우리 방탄소년단 슈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인벌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 만나서 이제 자원봉사하고 치료에 참여하면서 그 우리 윤기 씨도 너무너무 힐링을 받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맨날 끝나고 나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갈 때마다 너무 보람이 있었고 진심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.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생각만 한대요. 그래서 참 이 친구가 마음이 진짜 따뜻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이제 큰 친구구나 생각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참 깊다. 그 마음이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마인드 밴드 이제 그 작년 12월에 우리 공연했고 정말 감동적인 이제 시간을 보냈었고 이번 올해에도 12월 12일에 토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. 그때 오시면 이제 두 번째 그때는 창단 연주회였고 이번에 이제 2회가 될 텐데 2회 때도 이제 그동안 그 이후에 창립 멤버 이후에도 많이 애들이 좀 쌓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맹 연습을 하고 있고 오셔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게 마무리가 될런지 모르겠네요. 네. 영상도 보셨어요? 네. 어떤 영상 영상 보시고 네. 일단 오늘 이 많은 부스 중에 여기를 이 시간대 선택해서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신 우리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조문주 PD님, 이혜지 PD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